안녕하세요. 저는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왜 유명하냐고요? 제 직업은 세신사이고 제 손맛을 본 분들은 예약할 정도로 줄을 설 정도라서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을 맹신하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이 제 직업을 가지고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속상한 일이겠죠? 그 속상함을 한 방에 해결해버린 제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활동적이고 튼튼해서 체육대회에서 유독 눈에 띄던 아이였습니다. 그리고 20대의 취미 활동으로 레포츠를 즐기게 되었죠. 성인이 되어 돈을 버는 직업은 레포츠와는 관계없었습니다. 집안 형편상 안정적인 직장에서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레포츠는 안정적인 생활이 되면서부터 취미 활동으로 즐기기 시작하게 되었죠. 늘 운동을 업으로 삼고 싶을 정도로 갈망이 있기도 했지만 취미로 즐기는 건 역시 즐거웠습니다. 봄이나 가을이면 등산은 필수였고 여름이면 서프보드, 수상스키, 웨이크보드를 즐겼고 겨울이면 스키, 빙벽 등반까지 남자들도 하기 힘들어하는 활동적인 레포츠는 모두 즐기게 되었죠. 그러다가 취미를 함께하는 친구들과 레포츠 모임까지 만들게 되었는데 점점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기적인 취미 활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모임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대 중반 무렵 취미 모임에서 수상스키를 타러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들은 친구들과 그곳에 온 모양이었습니다. 우리 모임 사람들과 가깝게 자리했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수상스키 오래 타셨어요? 자세도 좋으시고 정말 잘 타시네요. 저 어려서 오래 탈 나이는 아니에요. 실례되는 질문이었나요? 아까 타는 거 보니까 정말 선수급이시던데 그래서 진짜 어릴 때부터 오래 타셨구나 생각했죠. 오해하진 마세요. 그래요? 제가 좀 타고난 운동신경이 좋아요. 체력도 좋고요. 좀 가르쳐 드릴까요? 정말요? 그럼 저야 너무 좋죠. 제 친구들이랑 왔는데 다 초짜라서 다들 초딩 수준입니다. 그럼 저희 모임에 들어오세요. 취미로 레포츠 함께 즐기는 모임인데 계절마다 즐기는 레포츠도 다양하고 재미있어요. 정말요? 모임 들어가면 더 잘 가르쳐 주시나요? 지금이라도 당장 모임에 좀 끼워주세요. 그렇게 남편과 저는 레포츠를 즐기다가 모임까지 함께하게 되면서 더욱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의 건강하고 씩씩하고 체력 좋은 모습에 매력을 느꼈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자기 정말 대단하다. 아까 암벽 타고 올라가는데 나 완전 반한 거 알아? 나 모르게 혼자서 몸에 좋은 거 먹지? 체력 정말 대단하다니까. 그래? 그래서 또 반했구나? 나 요즘 근력 운동을 집중했더니 그런가 팔 힘이 엄청나게 세졌나 봐. 암벽 타는데 전혀 부담이 없네. 나도 근력 운동 좀 해야겠다. 자기보다 약하면 창피하잖아. 그리고 아까 자기 암벽 타고 올라가는데 자기 엉덩이가 아주 그냥 하늘로 치솟아 있더라니까. 뭐야? 내 엉덩이만 본 거야? 지금 그래서 반했다는 거 아니야? 내 엉덩이 보고? 엉큼하긴. 하늘로 솟은 제 엉덩이 매력에 푹 빠졌던 지금의 남편은 이후에도 저와 함께 레포츠를 즐기며 즐거운 연애를 이어갔죠. 그리고 8개월의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출산 이후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5살이 되었고 유치원에 보내자 저만의 시간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쁘게 아이를 키우느라 몰랐는데 저만의 시간이 생기니까 심리적인 무료함이 찾아왔습니다. 워낙 활달하고 활동적인 제가 결혼 이후 육아만 전념해왔고 그 기간에 우울감도 생겨 예전의 제 모습은 상실된 상태였죠. 아이는 커가고 저도 이제 다른 일을 해보려고는 했지만 정말 자신감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활동적인 걸 좋아하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라고 했지만 막상 적성 맞고 시간 맞는 조건들을 따지다 보면 선택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고민만 하던 어느 날 같은 동네 사시는 친정 엄마가 저더러 시간 있을 때 와서 반찬을 가져가라며 챙겨두셨다고 하셨습니다. 일하시는 엄마 점심시간에 맞춰서 엄마도 안 계시는 집에 먼저 도착해 멍하니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 한 동네 사는데 얼굴 보기가 어렵냐? 애기는 유치원 잘 다녀? 응, 유치원에서 점심도 먹고 오후까지 있다 와서 내가 많이 한가해졌어. 그래? 아이, 근데 너는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안 좋아? 내 얼굴이 왜? 이상해? 안 좋아 보여? 이상하고 안 좋아 보이네. 뭐 고민 있어? 고민 있을 땐 밥을 더 잘 먹어야지. 얼른 밥이나 먹어. 그리고 이거 반찬들 다 가져가서 싹 비워오고. 호탕하신 엄마는 제가 고민 있는 얼굴인 걸 눈치채신 것 같았지만 심각하게 말씀하기보다는 밥이나 먹으라며 챙겨주셨죠. 그리고 바쁘게 일하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가족들을 위해 먹을 반찬을 바리바리 싸두셨더라고요. 점심 드시고 또 목욕탕으로 가셔야 돼? 바쁜데 뭐하러 점심까지 같이 드시자고 했어. 반찬만 가져가라고 하면 되지. 야, 너가 새신사를 안 해봐서 모르나 본데 몸이 바쁘지 정신은 아주 심심할 정도로 한가해. 너는 내가 한가한 정신으로 만나면 되지. 에휴, 그리고 아무리 바빠도 딸내미랑 밥은 먹어야지 살만 나지. 엄마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새신사로 일해오셨습니다. 동네 유명인이셨죠. 엄마는 제가 어릴 때 아빠와 이혼하셨고 혼자 저를 키우시면서 더 강인하셔야만 했죠. 젊을 때부터 새신사로 오랫동안 해오신 커리어가 엄마를 동네에서 유명인으로 만드는 데 일조하셨죠. 화통하고 씩씩한 엄마의 성격에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저도 그렇게 활달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도 없이 취미 활동도 못하면서 육아에 지쳐 심리적으로 무료하게 지내는 저를 엄마도 걱정하신 모양이었어요. 너 요즘 애기 유치원 보내고 나면 뭐해? 백수네. 응, 백수야. 아르바이트나 할까 알아보려고. 살림에 보탬도 돼야지. 그래? 그럼 우리 목욕탕 와서 아르바이트 하면 어때? 내 보조 겸. 새신사를? 내가 할 수 있을까? 왜 못해? 엄마도 하는데. 엄마보다 잘난 딸이 못할 게 뭐 있냐? 그리고 내 딸 체력 하나는 끝내주는 애 아니었어? 엄마의 말씀을 듣고 보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도 협의가 가능하고 아이 육아에도 지장이 없고 남아도는 저의 체력을 쏟을 수 있는 그곳, 바로 목욕탕이었던 거죠. 게다가 먹고 씻고 꽃단장까지 모두 가능한 곳, 낙원이 따로 없었네요. 여기저기 제 경력으로 일을 알아봤지만 정규직 근무 말고는 아르바이트로 일할 곳도 마땅한 곳이 별로 없었어요. 안 해봤던 아르바이트라도 찾으면 시간이며 구애받는 게 많았거든요. 엄마, 나 엄마 보조할게. 당장 내일부터 해도 되나? 그래, 화끈하네. 역시 내 딸. 내일부터 당장 시작해봐. 너 체력 좋으니까 금방 잘할 거야. 돈도 벌고 좋지 뭐. 결정은 했지만 그래도 남편과 상의가 필요했죠. 남편은 친정엄마가 하시는 일을 존중했지만 점점 연세를 생각해서 친정엄마 일을 걱정해 왔거든요. 그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엄마가 주신 반찬을 이것저것 챙겨 먹이면서 애교를 떨며 얘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한테 할 얘기 있지? 눈치가 아주 백단일세. 어떻게 알았어? 나 오늘 아르바이트 구한 거. 아르바이트 구했다고? 정말? 생각보다 빨리 구했네. 무슨 일인데? 엄마 일하시는 목욕탕에서 보조로 도와드리려고.
어떤 일? 카운터? 아니, 세신사 보조. 어머니가 하시는 그 일 말이야? 아, 자기 힘들지 않겠어? 내가 힘들 게 뭐 있어. 자산이라고는 체력밖에 없는데 허락해 주는 거지. 그치. 힘센 우리 마누라 체력이 자산이었지? 자기만 힘들지 않다면 해봐. 이참에 어머니도 도와드리고 쉬시게 하던지. 혹시 자기가 창피하게 생각할까봐 반대하려나 했지. 에이, 직업에 귀천이 어딨냐? 무슨 조선시대 같은 소리를 하고 그래. 자기가 힘들까봐 걱정돼서 그런 거지. 제 남편은 역시 훌륭한 남편이었습니다. 친정엄마 거들다가 아예 쉬시게 하라는 말에도 감동이었죠. 기분 좋게 다음날 아침 아이를 등원시키고 곧장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다 보니 긴장되면서도 설레기도 했죠. 엄마가 챙겨주시는 복장을 챙겨 입고 엄마의 단골 손님들을 친절하게 맞이했습니다. 체력적으로는 거뜬해서 운동하는 기분도 들고 적성에도 맞더라고요. 아르바이트 첫날 제 점수는요. 엄마라서 그런 건지 100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새 신사 보조로 저도 나름 엄마의 뒤를 이어 커리어를 쌓고 있었습니다. 2개월 만에 저를 찾는 손님도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감사하다고 인사를 받고 또 찾아주실 때면 나름 보람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엄마 손맛을 딱 닮았나 봐. 엄마한테 못 받게 돼서 맡겼더니 제법이셔. 나 새신사 오늘부터 딸내미로 바꿔야겠다. 딸내미가 더 잘하는 것 같네. 그래요? 제가 더 힘이 좋죠? 다음 주에도 나 먼저 예약 잡아줘. 괜히 길게 줄 세우지 말고. 네, 명단에 첫 번째로 적어둘게요. 걱정 마시고 또 찾아주세요. 아휴, 이건 기분이다. 기분 좋아서 팁이야. 어서 챙겨. 엄마 덕분에 알게 된 단골 손님들에게 저는 원래 받는 금액보다 더 받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벌이가 꽤 쏠쏠했어요. 아르바이트 마치고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갔죠. 그런데 그날은 아이가 할머니와 같이 집으로 갔다고 해서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와 보니 시모와 아이가 집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깜짝 놀랐잖아요. 아이 데리러 가시면 저한테 말씀이라도 해주시지. 유치원에 갔더니 아이가 없어서 어찌나 놀랐는데요. 유치원에서 너가 전화 안 받아서 나한테까지 전화가 왔더구만. 무슨 소리야? 아니, 애기 데리러 갈 시간도 늦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아, 그랬구나. 어머니, 저 요즘 아르바이트 해요. 아르바이트? 어디서? 아르바이트해서 어머니 용돈 더 많이 드리려고요. 글쎄,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하냐고 묻잖아. 근처 목욕탕에서 일해요. 뭐? 목욕탕? 하필 많은 아르바이트 중에 목욕탕은 또 뭐야? 아휴, 참 별 아르바이트를 다 하네. 카운터 봐주고 그런 거냐? 네. 아르바이트가 원래 별별 일이 많죠 뭐. 너는 아무튼 가지가지 한다. 앞으로 유치원에서 나한테 전화 오는 일 없게 해. 일도 좋지만 우리 애기부터 잘 챙겨야 할 거 아니냐? 엄마가 되어가지고 애는 안 챙기고 뭐하고 다니는 거야? 아르바이트로 푼돈이나 벌면서 벌써부터 육아에 신경 안 쓸 거야? 쓸데없이 헤헤거리고 다니지 말고. 네, 어마마마 걱정 마시옵소서. 오늘만 그런 거예요.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겠습니다. 우리 지영이부터 잘 챙길게요. 물론 어머님은 더 잘 챙기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괜한 걱정으로 반대라도 하실까봐 목욕탕 카운터 일을 하는 듯 대충 답변 드리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일하냐고 물으신 대답이니까 거짓말은 아니겠다 싶기도 했고요. 체력은 점점 더 활력을 찾은 것 같았고 새신사 일을 하면서 저는 심리적으로 무료하고 우울했던 기분도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일을 시작한 지 몇 개월도 안 돼서 월급 받는 직장인들보다 고수익의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돈도 잘 벌게 되니 정말 이만한 일이 없다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죠. 그리고 친정엄마가 힘들겠다 생각되면 제가 대신하기도 하고 엄마도 좀 쉬게 하니까 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김없이 익숙해진 일을 시작하며 목욕탕에서 손님을 받을 준비를 하는데 그 손님이 저를 먼저 알아보시면서 아는 척을 하시더라고요. 어머,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여기서 일해? 일하고 있죠, 손님. 어서 누우세요. 맞는 것 같은데? 헉, 지영이 엄마 아니야. 아유, 맞네, 맞아. 아, 안녕하세요. 그날 목욕탕에서 시모의 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금 꺼림칙했지만 할 일은 최선을 다하자 생각하고 아는 척한 손님을 엎치락 뒤치락 열심히 때를 밀어들었죠. 제게 세신을 받으신 시어머니의 지인도 너무 잘 받았다며 팁을 주시더군요. 팁을 감사하게 받고 인사드리며 배웅까지 해드렸죠. 여기 너무 잘하는 세신사가 있다고 해서 와본 건데 지영이 엄마가 있을 줄 몰랐네. 세상에, 너무 시원하게 잘 받았어. 또 오세요. 다른 목욕탕 가지 마시고요. 제가 더 잘해드릴게요. 무사히 돌려보내고 팁까지 챙겨주시는 걸 보면서 별일 없겠지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럼 그렇죠. 일이 끝나고 핸드폰을 확인하니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7통이나 와 있더라고요. 전화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서둘러 아이의 하원을 챙겨서 집에 오느라 정신없이 귀가를 서둘렀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난 표정으로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왜 전화는 안 받아? 내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려고? 무슨 일 있을 때도 그렇게 전화 안 받을 거냐? 너 일부러 안 받는 거지? 그럴 리가요, 어머니. 왜 이렇게 스토커처럼 전화를 여러 번 하셨대요? 집도 가까운데 어차피 오실 거면서. 넌 지금 웃음이 나오냐? 아무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머리에 든 게 없는 거야? 시모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화를 잔뜩 내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제어가 안 되기 시작하셨죠. 어머니, 진정하시옵소서. 왜 화나신 건데요? 지영이도 듣는데 계속 소리 지르실 거예요? 지영이가 할머니 무서워서 안 만난다고 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뭐? 지영이 방에 들여보내. 얼른 당장. 너랑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시모는 저와 단둘이 마주 앉자 손이 제 얼굴 앞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흥분을 참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험한 말을 하기 시작하셨죠. 동네 목욕탕에 체력 좋고 젊은 유명한 세신사가 있다고 어쩌고 떠들어서 듣는 둥 마는 둥 했구만. 그게 너였단 말이야? 드디어 미친 거냐? 더러운 때나 밀려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한 거야? 목욕탕에 다녀가신 시모의 지인분이 고스란히 말을 전해서 듣고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불같은 성격의 시어머니를 신혼 때부터 겪어오다 보니 제 성격대로 잘 대처하며 살아왔죠. 그래서 뭐라고 하셔도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지 않던 편이라 남편도 제게 미안해하면서도 고마워했어요. 그런데 그날은 말씀이 지나치셨죠. 지 엄마가 하는 것도 모자라 딸년까지 그 짓을 하라고 시킨 거냐? 때밀다가 지영이 데리러 가는 것도 늦고 그런 거야? 아이고, 미쳤네, 미쳤어. 인연이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실실거리더니 아주 미쳤어. 무슨 남의 몸뚱아리 때를 밀어. 이게 무슨 개망신이냐고, 이년아. 어머니, 그 짓이라뇨. 엄연히 일이에요, 일. 세신사로 일하면서 저를 잘 키워주신 엄마까지 그런 식으로 모함하시면서 말씀하실 건 아니잖아요. 너 그거에서 번 돈으로 나 용돈 더 준 거야? 더럽게 남의 때나 벗겨서 번 돈 필요 없으니까 도로 가져가. 그 일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내가 쫓아가서 거기 다 가만 안 둘 거야. 남의 때나 벗기는 년이 내 며느리라니 세상에. 아유, 일을 어쩌면 좋아. 아르바이트 한다고 설칠 때부터 못 말린 게 내가 천추의 한이지.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일이냐고. 오늘 얘기해. 지인한테 전해 듣고 내가 창피해서 어땠는지 알기나 해?
내가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니까. 어머니 알겠어요. 제가 일 그만둘게요. 됐죠? 이제 됐죠? 어머니도 어서 댁에 가셔서 그만 쉬세요. 이대로 더 화내고 난리치시면 저도 그만둔다는 말 취소할 거예요. 어서 가세요, 어서. 남편 오기 전에 집도 치우고 지영이도 씻기고 재워야 해요. 악담을 다 쏟아낸 시몬은 제가 일을 그만둔다고 답변을 듣자 겨우 진정이 되셨고 계속 험한 말을 하시면서 가버리셨어요. 저는 너무 화가 났지만 집에서 시모와 더 싸울 수가 없어서 참았죠. 그저 일을 그만두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거짓말로 둘러대고 나서야 시어머니와의 전쟁은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슨 잘못을 하고 걸린 일도 아니고 떳떳하게 일하는 게 무슨 죄라고 그렇게 욕을 먹고 악담을 들어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돈 번다고 일하러 나갔다가 이렇게 무시와 천대를 받아도 되나 생각이 들었고 친정 엄마까지 욕하는 시어머니의 욕설이 떠올라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문제는 제 딸 지영이가 있는 자리에서도 시모는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버럭버럭 화내고 소리치고 난동을 부리신다는 점이었어요. 이번 일이 아니더라도 딸 보는 앞에서 너무 난감한 일이 자주 일어났었죠. 아이에게 교육적으로도 좋지 못한데 계속 말씀을 드려도 본인 성에 안 차면 매번 그런 식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되어 그날은 남편과 진지하게 상의하려고 남편의 퇴근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밤늦도록 하소연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대로 그냥 못 넘어가겠어. 어머니가 이제 해도 해도 너무하시잖아.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니가 왜 또? 무슨 일 정도가 아니라니까. 아까 지영이랑 집에 와 있는데 어머니가 오셔서 난동을 부리다 가셨다니까. 화난 상태로 악담하시고 고래고래 소리치고. 그럴 때마다 내가 애 앞에서 어찌할지 모르겠다니까. 왜? 또 무슨 일로 어머니가 난동을 부리다 간 건데? 내가 세신사 아르바이트 하는 걸 알게 되셨는데 온 동네 창피하다며 당장 그만두라고 하시더니 친정 엄마까지 흉보고 욕하셨다니까. 나 정말 너무 분통 터지고 열받는데 대들지 않고 참았다고. 지영이가 다 듣고 보는데 어머니한테 어떻게 맞서 싸우냐고. 여보가 어머니 좀 어떻게 해봐. 내가 아무리 좋게 해드려도 막무가내로 그러시니까 정말 답이 없다니까. 어머니가 심했네. 알겠어 여보. 내가 어머니한테 따로라도 말씀 잘 드려볼게. 미안해. 조금만 참자. 잘 말씀드려 볼 테니까 오늘은 피곤한데 그만 푹 자야지. 나 절대 이 꿀알바 그만두지 않을 거란 말이야. 벌써 통장에 적금도 두둑해졌는데 절대 못 그만둬. 체력적으로도 별로 힘들지도 않고 나한테 딱이라니까. 게다가 시간도 지영이 유치원 가 있는 시간만 하니까 얼마나 좋냐고. 친정엄마 도와주기도 해서 그 점도 너무 좋구먼. 알겠어. 쭉 하라고 그 꿀알바.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는 꼭 말씀드릴 테니까 그만 쉬자. 그날 밤 남편에게 하소연이라도 했더니 마음이 좀 풀리더라고요. 당분간은 어머니 모르게 조심히 아르바이트를 도둑처럼 다녀야겠다 생각하고 딸아이 등원 하원 시간은 칼같이 맞춰 다녔죠. 그리고 시어머니가 일하는 시간 중에 전화를 못 받으면 설거지나 음식하느라 몰랐다 하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신하게 일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후 시모는 오전부터 낮까지 계속 저를 감시라도 하려는지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저런 핑계를 댈 것도 없었죠. 그래서 정면 승부로 맞섰습니다. 제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제 일을 정정당당하게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민주국가에서 말이죠. 그리고 어머니께 당당하게 말씀드렸죠. 어머니, 저 지금 목욕탕이에요. 이게 아주 욕 나올 짓만 처하는구만. 그만둔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더니 시어머니 창피 주려고 작정했어? 아이고, 이 인연이 그냥 아주 내 뒤통수를 치네. 목욕탕에 왜 여태 있는 거야? 뭐야 너 지금 우는 거야? 네가 운다고 내가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당장 목욕탕 쫓아가서 내 성질 좀 보여줘.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일은 그만뒀는데 오늘 갑자기 친정엄마 전화 받고 오게 된 거예요. 친정엄마가 갑자기 몸이 안 좋다고 하셔서 제가 그래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일을 배운 게 있다 보니 엄마 대신으로 잠시 해달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죠? 당장 엄마 대신 일을 안 하면 엄마 일자리도 잘리게 돼서 생계도 지장이 생기는데 저 어떻게 해요? 뭐라고? 엄마가 얼마나 아픈 건데 그래? 너 진짜야? 하긴 네가 엄마 아프다고 거짓말할 건 아니다만 그래서 언제까지 나간다는 거야? 엄마가 다리에 무리가 오셨는지 쉬고 치료받고 하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근데 너무 속상해서요. 엄마가 아프시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그래요, 어머니. 저는 하고야 말았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그 흔한 가족, 부모님 핑계대는 거짓말을 말이죠. 설마 제 엄마가 아파서 대신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시모가 쌍욕은 안 하시겠지 싶었죠. 물론 시어머니는 온갖 천대와 무시하는 악담을 이어가셨지만 일단 당분간만 일을 하는 걸로 억지스러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모의 지인들을 목욕탕에서 만나는 일 없게 조심하라고 몇백 번은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주 가지가지다. 네가 아주 나를 더 늙게 만들어. 아무튼 내 주변에서 너가 거기서 일한다는 둥 그런 얘기 더 나오면 아주 너 죽고 나 죽는 거야. 알겠어? 아휴, 그 얼굴에 가면이라도 쓰고 하던지 이년아. 아주 그냥 가지가지로 시어머니 창피줄 것도 많다. 아유 몰라 시끄러. 전화 끊어. 일단 저는 그렇게 꿀알바를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친정엄마와 친정엄마의 생계를 핑계삼아 거짓말한 일은 잘못이긴 했지만 어떤 수를 써서라도 그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모아서 아이가 좀 크고 나면 남편과 취미생활도 되찾고 싶은 마음이었거든요. 이후 남편은 시어머니와 진중하게 얘기를 나눠본다며 주말 오후 시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하소연했던 문제로 말이죠. 제가 하는 아르바이트 일과 시모가 딸 지영이 앞에서 흥분하면 화를 못 참으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주말 오후 집으로 오신 어머니는 저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으셨죠. 남편은 분위기를 파악하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과일을 잔뜩 사와서 거실에 앉아 챙겨드리고 있었어요. 시모도 아들이 챙겨주는 과일을 드시며 모처럼 평화로운 주말 오후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의 전화기 벨이 울렸고 시모는 통화를 하시느라 잠시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통화 후 얼굴이 벌개져서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제 손을 끌고 거실 소파에 대역죄인처럼 밀쳐서 앉히시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놀라서 의아하게 시어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죠. 어머니는 말없이 한숨만 내쉬면서 저를 흘겨보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통화한 내용을 이미 알겠더라고요. 또 지인의 고자질인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는 참 한가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남의 집 며느리가 어디서 일을 하든지 말든지 왜 그런 것까지 남의 가정사에 참견하며 말을 전하는 건지 말이죠. 아휴, 신이시여, 어째서 제게 이런... 믿는 신도 없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독백을 하시면서 신을 찾기 시작하셨죠.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마치 매력적인 구미호의 눈빛이랄까? 검은 눈동자가 흰자 위의 비율에 덮여서 작다는 걸 처음 깨달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계속 쳐다보니 무서웠어요. 엄마 무슨 전화인데 그래? 그 지영이 엄마 뚫어져서 닳겠네. 째려보지만 말고 말씀을 하시라고요, 어머니. 애미야, 너 진짜 나랑 원수질 셈이야?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거짓말이라뇨. 시어머니 주변에는 탐정
혹은 시모의 지령에 움직이는 비밀 요원들이 꽤 많은 것 같았습니다. 한 지인분이 전화를 걸어 시모에게 전하기를 저의 친정엄마가 주말에도 목욕탕에서 대차게 일을 하고 계신다는 제보의 전화였던 거죠. 고로 아프신 친정엄마는 제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로 들통이 난 셈이었죠. 난감했지만 남편도 있는 자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기로 했죠. 어머니 진정하세요. 친정엄마가 아프셨던 건 사실이고 생각보다 회복이 빠르셨어요. 일을 평생 해오신 분이라 주말에도 집에 계시면 답답해 하시니까 나가서 무리하신 모양이고요. 거짓말한 거 없다니까요. 마음속으로는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시모의 표정을 보니 그럴 상황이 아니었죠. 그 구미호 눈빛은 더한 거짓말이라도 해서 상황을 모면하라는 신호 같았거든요. 어쨌든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도 저는 그럴싸하게 해버렸습니다. 오랜만에 적격인 저의 꿀알바 놓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남편은 제 입장을 충분히 알고 있어서 저와 함께 시모를 설득하기 시작했죠. 시어머니의 용돈 인상이며 어머니가 좋아할 만한 조건들을 얹어서 겨우 마지못한 협상을 하게 되었죠. 남편이 같이 말씀드려서 그랬는지 그날은 크게 화를 내지 않고 넘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 앞에서 어머니가 역정내시는 문제는 교육상 좋지 않다고 남편이 반복적으로 연설을 해드렸죠. 그날 이후 그나마 저는 한결 편해진 마음으로 일을 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을 더 하는 동안 친정엄마가 딸 지영이를 하원시켜 주셔서 목욕탕으로 데리고 와 함께 목욕을 마친 후 집에 귀가했습니다. 딸은 목욕을 해줬더니 피곤했는지 초저녁부터 잠이 들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동네 시장 입구로 급하게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딸아이가 잠든 사이 잠깐 다녀오려고 퇴근한 남편에게 아이를 맡겨두고 서둘러 나갔죠. 여기야. 빨리 좀 말아 좀.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뭐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용돈을 많이 들여서 그랬던 걸까요? 시어머니 손에는 쇼핑백과 장을 본 바구니들이 들려 있었고 바닥에도 2명은 더 있어야 옮길 만큼 큰 봉투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짐을 제게 떠넘기더니 집까지 갖다 놓고 가라는 지령을 하셨죠. 저는 불평 없이 짐을 잘 모아서 번쩍 이고 지고 들었습니다. 시모는 제가 그 짐들을 쩔쩔매고 힘들어하길 바라신 것 같은데 바람대로 되지 않았죠. 저는 힘이 장사라 문제 없었거든요. 심지어 저는 오버하자면 남편도 거뜬하게 들 정도로 체력이 좋은 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는 그날부터 일주일에 며칠을 저녁마다 불러서 짐꾼을 시키기 시작하시더군요. 그래도 저는 정말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거뜬하게 들어서 살포시 잘 옮겨드렸습니다. 마님 모시는 마당새야도 같았죠. 어머니, 오늘은 그제보다 짐이 아주 가벼운데요? 제가 요즘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세신하는데 이 정도는 껌이라니까요. 약이 오르셨겠죠. 시어머니는 그런 제가 못마땅하셨는지 짐을 나르고 나면 시어머니 집안일까지 더하고 가라며 이것저것 더 부렸습니다. 무겁고 힘든 일을 시켜서 몸살이라도 나야 제가 일을 그만두지 않을까 싶으셨던 모양이었죠. 어쩌다 보니 어느 날은 제가 시어머니 댁에 배관 수리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건 저도 무리라고 생각되어 심은 모르게 급히 남편을 불렀죠. 어머니, 이런 건 사람 불러서 해야지. 며느리가 수리기사도 아니고 이런 걸 시켜요. 나도 이런 건 잘 못하겠구만. 아이, 너까지 왔어? 아니, 애미가 집에 온 김에 배관이 급하게 터져서 보라고 한 거지 뭘 시켰다고 그래. 에이, 애미, 너는 그새 남편 불러서 코자질까지 했냐? 그런 시모의 말에 남편은 웃어넘기면서 한마디를 더했죠. 아무리 무거운 돌덩어리를 쥐어줘봐요. 어머니 며느리 힘이 장사라 끄떡도 없을걸요? 어머니가 며느리랑 아무리 신랑이 하셔도 제 마누라 힘은 절대 못 당한다니까. 얘랑 레슬링 한번 해볼래요? 어머니 뼈도 못 추스려요. 언제나 제 편에서 말하는 남편의 말에 더 열받은 시어머니는 대꾸도 하지 않고 얼른 고쳐놓고 가라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군요.
그런 남편 덕분인지 때문인지 저는 시모에게 더 미움을 받게 되었죠. 그래도 저나 남편은 어머니의 성격을 늘 이해하고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일찍 마치고 동네를 지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친구분들과 계모임 지인들과 모여 길을 지나고 계셨죠. 저는 순간적으로 피해가려고 외면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시모가 갑자기 저를 바로 부르시더라고요. 야, 이리 와. 애미야, 야. 이리 오라는 손짓을 보내시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놀라서 모른 척 하려다가 주변에 눈이 많아서 급 화색을 띄우며 어머니가 계신 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인들을 소개해 주시려고 그러시나 웬일인가 싶었죠. 야, 이거 들어. 어서. 아유, 무겁다. 가지고 계시던 짐을 제게 한아름 안겨주시더니 짐 풀어서 정리해두고 밥이랑 반찬을 해두라고 하시더군요. 야, 이거 조심히 들고 가고 우리 집 가서 밥 좀 해놓으라고. 반찬도 좀 해놓고. 너 밥 할 줄 알지? 무슨 말씀이신지 황당했지만 바로 대답은 했습니다. 네, 그럼요 어머니. 밥 할 줄 알죠. 반찬도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시어머니는 제 대답은 신경도 쓰지 않고 갑자기 빵 터져 웃으시더니 지인들 앞에서 이제는 대놓고 흉을 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쉬쉬하라고 하더니 이제 제가 하는 일을 주변에서 다 알게 되니까 작전을 바꾸신 건지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제 기분은 좋을 리가 없었죠. 얘가 걔야. 목욕탕에서 때밀이 한다더네. 힘이 어찌나 장사인지 때밀 때도 사람 들어서 뒤집고 그러나 보더라고. 어머나, 힘이 진짜 좋은가 보네. 젊은 애기 엄마가 무슨 때밀이 아줌마를 한다고 힘을 써. 다른 데 써야지. 다음에 나도 한번 갈 테니까 시원하게 밀어줘 보던지. 안 시원하면 돈 안 준다. 그 목욕탕을 가게? 아유, 난 절대 안 가. 불결해서 그런데 어떻게 가? 그렇게 시모와 지인들은 저를 앞에 놓고 놀잇감 삼아 농담을 주고받더니 어디론가 사라지셨죠. 저는 동네에 멍하니 서 있다가 날아오는 돌에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날벼락처럼 시어머니와 지인들에게 창피를 당하고도 저는 시모의 짐을 시댁에 갖다 놓고 밥이랑 반찬을 하기 시작했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국이 짠 건지 콩나물이 싱거운 건지 마음이 심란해서 마음 가는 대로 간을 해놓고 있었죠. 그럭저럭 만들어 놓은 음식들을 차곡차곡 담아서 냉장고에 넣고 있을 때 마침 어머니가 외출을 마치고 돌아오셨죠. 들어오시자마자 제가 끓여둔 국을 숟가락으로 떠서 맛을 보더니 갑자기 숟가락을 식탁으로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놀란 저는 어머니를 쳐다봤고 시모는 놀란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냉장고에서 넣어둔 반찬을 모두 꺼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너 내가 돈 써서 사다 놓은 재료로 이따위 국을 끓여놔? 일부러 엉망진창으로 반찬 해놓고 나한테 불만 있다고 표시하는 거냐? 네가 한번 저 국 좀 쳐 먹어봐. 맛이 어떤지. 뭐 이상한 건 안 넣었나 몰라. 허구한 날 나한테 거짓말을 해대니 내가 믿을 수가 있어야지.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들은 식탁에 일렬 종대로 나열되었고 뚜껑이 하나씩 열리면서 평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시모는 콩나물 무침은 싱겁다고 손으로 집어서 간을 보시더니 그 손으로 남은 콩나물 전체를 움켜집어 개수대에 던져버리셨습니다. 오이 무침은 물이 너무 많이 생겼다며 쏟아버리시고 흥분을 하기 시작하셨죠. 다른 반찬들도 뚜껑을 열어 맛보기도 전에 다 집어 던지고 부수고 아수라장을 만드셨죠. 한편으로는 제 집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생각하면서 점점 흥분하시는 어머니가 무서워졌습니다. 계속 화를 내고 계시는 시모는 더 이상 말릴 새도 없었죠. 저는 눈치만 살피다가 일단 제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 했죠. 어머니, 제가 요즘 어머니 집밥을 못 먹어서 그런지 미각이 고장났나 봐요. 죄송해요. 야,
인연이 지금 그걸 말 따위라고 떠드는 거야?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이씨. 어머니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며 저를 쏘아보더니 무언가 손에 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야구 경기장에서 투수로 돌변하셨죠. 무엇인지도 확인할 수 없던 그 물건을 제게 던지는 순간 저는 야구 아닌 피구하듯이 피하면서 그 길로 뛰쳐나와 도망치듯이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까지 제정신 아닌 채로 마치 훔쳐 달아나는 도둑처럼 뛰어나와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시모의 모습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아 남편에게는 말 못하고 혼자 악몽에 시달리며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후 저는 시어머니께 연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집에 찾아오시거나 연락하는 일이 없었죠. 그렇게 시모와 저의 냉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시모의 참견이 없던 평화로운 어느 날, 저는 목욕탕에 붐비는 손님들을 세신하느라 바쁘게 열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서 간간히 찌르는 음성이 들려왔죠. 누가 간간히 떠드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탕에서 점점 높아지는 언성이 거슬리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휴게 시간에 무슨 일인가 싶어서 카운터 직원에게 물어보니 최근에 오는 어르신인데 때로 와서 목욕탕 불평불만을 따지면서 매번 깽판을 친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이라도 불러서 내쫓고 싶은데 노인네들이 단체로 와서 저러니 참아주느라 돌겠다고 하소연했죠. 저는 어떤 어르신들이길래 개념 없게 구시나 다시 세신하러 들어가는 길에 궁금해서 가보았습니다. 소란스러운 탕 쪽으로 걸어가 보니 세상에, 불명예의 주인공, 깽판의 여주인공은 바로 저의 시어머니였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목욕탕물이 이렇게 온도도 안 맞고 더러워. 그리고 대중탕인데 요즘 같은 때에는 더 관리를 잘해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다 신고감이네. 아, 사장 오라고 그래. 몇 번을 말해야 사장이 나타나는 거야. 손님, 아까 계속 말씀하셔서 다른 손님들께 양해 구하고 탕에 새로 물 받아들인 거잖아요. 아, 그리고 청소를 얼마나 깨끗하게 열심히 했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 다른 분들도 다 쓰는 공간인데 계속 난동 부리면 저희도 신고할 겁니다. 뭐라고? 아니, 적반하장이네. 신고를 한다고? 신고는 내가 해야지 무슨 개소리야. 손님 알기를 우습게 하네. 내가 누군지 알고 이따위로 말하는 거야? 아주 센스 없는 것들이 이따위로 운영을 하니까 못 사는 것들만 꼬이지. 물에 장미라도 띄워놓던지. 뭐 본 것도 없어가지고 뭐 알겠어. 내가 여기 지인들이 하도 오자고 하니까 모르고 몇 번 온 건데 다시 안 와. 이 거지 같은 목욕탕 신고해버릴 거야. 시어머니의 흥분은 이제 익숙해서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주변을 보니 길에서 저를 놀리시던 계모임 지인들과 때로 모여 난동을 부리고 계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른에게 할 말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정말 끼리끼리 어울리시나 보다 싶었습니다. 지켜보던 저는 문득 아이디어가 생각났죠. 그리고 저는 이때다 싶었습니다. 카운터 직원에게는 난동 부리는 어르신들을 제가 처리하겠다며 돌아가서 일보라고 했죠. 그리고 권총을 양쪽에 든 카우보이처럼 떼수건을 양손에 끼고 시어머니를 모시러 걸어갔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보며 지그시 웃자 시모는 놀라서 허둥대며 탕에서 나오시더라고요. 이 동네 목욕탕은 절대 안 오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어쩐 일로 여기까지 행차하셨대요, 어머님? 아니, 네가 여기 무슨 일이야? 제 일터에 제가 무슨 일이겠어요. 일하고 있죠, 어머니. 어마마마, 어서 이리로 납시지요. 갑자기 나타난 저를 보시고 시모는 세상에서 가장 큰 눈이 되셨죠. 휘둥그레진 눈으로 무척이나 당황하신 듯 보였습니다. 저는 탕에서 나온 시모를 있는 힘껏 떼미는 곳으로 안내하며 모셨습니다. 남편의 말처럼 웬만하면 저를 이길 장사는 없었죠. 시어머니도 제게는 힘이 딸려서 뿌리치지 못하셨고요. 시모는 그대로 슬라이딩 하듯이 제 앞에 편안하게 눕게 되셨습니다.
누추한 이곳까지 먼 걸음하셨는데 기왕 오신 거 제가 시원하게 밀어드리겠나이다. 동네 소문난 목욕탕 세신사의 명품 손맛을 한번 맛보시렵니까, 어머님? 아, 이제 얘가 왜 이래? 아니, 난 괜찮다니까. 때도 없어. 아, 그냥 탕에만 담궜다 샤워나 하고 나가려던 참이었다고. 이거 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일어나려고 애써도 소용없으시다는 걸 아셨는지 점점 제 손에 몸을 억지로 맡기게 되셨습니다. 이제 괜한 힘 쓰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제 명품 손맛 좀 보세요, 어머니. 저한테 떼밀려면 며칠씩 줄 서서 기다리거나 적어도 최소 2주 전에는 예약하셔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오늘 어머님은 특별히 스페셜 슈퍼패스로 서비스 해드릴 테니 제발 편안하게 누워만 계세요. 난 괜찮다니까. 때도 없는데 억지로 떼밀 게 없다니까 그러네. 자, 이제 스타트 시작합니다. 자자, 힘 빼시고 편하게 자세 유지하시고요. 저는 떼수건을 낀 양손으로 박수를 탁탁 치면서 시작을 알렸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사력을 다해 시어머니의 몸 구석구석 열심히 때를 밀어드렸죠. 시어머니는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시면서도 시원하셨는지 점점 더 참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좀 웃기지만 생각보다 때가 많이 밀려서 저도 놀랐죠. 어머니, 창피하게 이 국수가락은 뭘까요? 때를 몸에 간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오늘 국수면발 다 뽑아드릴게요. 시어머니의 피부가 닳아서 사라질 정도로 살가죽 벗기듯 때를 밀어드렸죠. 국숟가락이 동네 잔치에도 될 만큼 뽑혔습니다. 물을 끼얹어 드리고 마무리를 하면서 저는 시어머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비밀로 해드릴게요. 그동안 목욕을 제대로 안 하셨던 거예요? 국숟가락이 동네 잔치하고도 남게 나왔어요. 야, 무슨 소리야? 조용히 해. 근데 너 진짜 너 잘 밀기는 잘 민다. 어? 묵은 체중이 훅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잘한다고 소문은 난 모양이지. 참. 세신이 끝난 어머니는 시원하셨는지 혼자서 웅얼웅얼 하셨고 자세히 들어보니 칭찬이었습니다. 냉전 중이던 시모와 저는 그렇게 목욕탕에서 마주치게 되었고 세신을 하신 이후 시어머니도 마음을 달리하셨는지 제가 일하는 목욕탕에 종종 오기 시작하셨습니다. 또 어느 날은 자주 오게 되다 보니 난동을 부린 일이 민망하셨는지 사과까지 하셨죠. 친정 엄마와도 마주치게 되셨고 제 칭찬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제게 말도 없이 와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나니까 해준다는 거 있잖아. 그 슈퍼패스인가 스페셜 그거? 아휴, 나 오늘 그것 좀 해주라. 예약이니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응? 제 손맛을 본 뒤로 시모와 시모의 지인분들까지 종종 목욕탕에 찾아와 때를 밀고 가셨어요. 시모를 비롯해서 함께 오신 지인들까지 모두 단골 중에 스페셜 단골이 되셨답니다. 세신사를 그렇게 욕하시면서 천대하고 멸시하시더니 이제는 손님들까지 몰고 오셔서 영업까지 해주시게 되셨죠. 목욕이 취미가 되신 모양인지 목욕탕에 출근한 저와 함께 퇴근하는 경우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있고 난 이후로 제 직업에 대해서 친정엄마 직업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시는 일이 없으셨죠. 이런 상황을 알게 된 남편도 너무 잘 됐다며 시어머니의 용돈도 더 챙겨드리자고 신이 났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 이제 시어머니도 충분히 깨달으신 것 같았습니다. 요즘은 세신이 끝나고 나면 가끔 제 등도 밀어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흥분하면 화를 조절 못하던 성격도 많이 좋아지고 계셨습니다. 시모와 며느리가 스킨십을 많이 해서 그런지 사이가 더 깊고 돈독해진 것도 같고요. 제가 세신사로 이 일을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직업 덕분에 그 어느 때보다 가족들의 몸도 마음도 쇄신이 된 것 같아 행복하답니다. 요즘은 온 가족이 차분해진 시어머니의 성격을 감탄하며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피곤하고 지칠 때 시원하게 때 한 번 밀고 몸도 마음도 쇄신하신 후 다시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긴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